안녕하세요.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의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로우케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고요. 전문 분야는 상속과 이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주영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1대1 카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보통 공증유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보통 손쉽게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본인이 원할 때 종이, 볼펜, 도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공증유언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공증유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부동산 등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예금을 찾는 것 같이 유언을 집행하기에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도 좀 정확하게 유언을 남기고 나중에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자녀가 다른 자녀와 크게 다투지 않고 재산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증유언과 나는 그냥 편하게 돈 안 들이고 자필로 작성해 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자필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기를 유언은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언은 법률이 정해놓은 형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게 됩니다. 유언장이 그냥 휴지 쪼가리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언을 해야 한다면 형식을 잘 갖추어서 유효한 유언이 되도록 해야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증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증유언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공증사무실 근처에 있는 어느 공증사무실에 가셔도 되고요. 공증사무실에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언장 내용을 공증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나 형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유언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인을 2명 대동해서 가셔야 되고요. 증인은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상속받을 사람의 배우자라던가 자녀라던가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증사무소 직원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유언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실 분들의 친구나 이웃, 지인을 모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두어야 나중에 유언을 집행할 때 용이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유언 집행자는 상속을 받는 사람도 집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상속을 받을 사람 혹은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라던가 친분이 두터운 사람 이런 분들을 유언 집행자로 정해두면 나중에 편하게 유언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유언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필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유언은 혼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자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을 잘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애매하게 써서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필유언장 작성은 미리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숙지하시고 유효한 유언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나마 자식들 간에 싸울 일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필유언 증서를 유효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종이하고 볼펜하고 도장이 있으면 되고요. 인주 준비하시고요.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유효한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을 유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언자가 유언 전체 내용을 자필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작성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요.
연, 월, 일 모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언을 작성하시는 분의 주소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지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약에 내가 썼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필로 삭제를 하시거나 삽입을 하시고 거기에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쓰다 보면 꼭 제대로 이렇게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이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언자가 유언 전체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써주면 안 돼요. 꼭 본인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컴퓨터 파일을 출력해 놓고 내가 서명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안 돼요. 그냥 자필로 전체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성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요. 연, 월, 일 모두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연도만 쓰시거나 아니면 월까지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연, 월, 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소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 지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곳 주소를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소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 사건 중에 유언장의 주소를 암사동에서 이렇게 멋있게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은 무효예요.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주소를 쓰실 때도 암사동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필 성명 쓰시고 옆에 도장을 날인하시는데요. 혹시 도장이 없으면 지장 날인하셔도 돼요. 법률에는 도장이라고 나오는데 판례에서 지장도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잘 맞추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내용 관련해서도 애매한 부분 없이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는 누구에게 준다. 예금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애매하게 처분해서 어떻게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자녀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어떤 재산은 누구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라는 식으로 내용도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필 유언장도 마찬가지로 유언 집행자를 정해두면 나중에 등기를 한다던가 예금을 찾을 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자필 유언장을 쓰실 때도 상속을 받을 사람 중에 한 명을 유언 집행자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유언장 작성하실 때 아들이나 아니면은 이쁜 자식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쁜 자식 한 명한테 몰아주게 되면요.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 혼자서 상속재산을 받은 그 이쁜 자녀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절반 정도를 그 유언으로 상속을 받을 자녀에게 나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자식들 간에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되니까 나중에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한 명한테 전부 다 몰아주지 마시고 나머지 자녀들도 섭섭해하지 않도록 유류분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다툼도 생기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류분 소송은 정말 많아요. 저희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중에 아들만 재산을 다 몰아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경우에 딸들은 일단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만큼의 절반 정도를 그 재산을 모두 몰아서 받은 상대방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속상하고 나중에 다시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유언장으로 재산 상속을 하실 때 꼭 이쁜 자녀에게 다 몰아주시지 마시고 다른 자녀들도 조금만 챙기셔서 서로 섭섭한 마음 없이 가족이 잘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증유언과 자필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했던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 놓은 다세대 주택 하나가 있는데 자식들이 싸우지 말고 이 다세대 주택을 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자필로 유언장 글씨를 쓰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이 경우에는 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녹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내용은 다가구 주택 전체를 그날 함께 오신 며느리나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모시고 있으니 조금 더 주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다른 자녀들도 이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녹음으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꼭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녹음을 끝내고 나니까 아버님이 어린아이처럼 막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덩달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약간 울컥하기도 했어요. 예, 제가 이런 유언을 정확하게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정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죽기 전에 스스로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웰빙의 시대를 넘어서 웰다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언 무료 상담센터에서는 100세 시대 웰다잉에 필수적인 유언장 쓰는 문화를 만들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유언에 관한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이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